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 어느덧 전반기의 마지막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선수들이 좀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제 한국의 박정환 구단하고 김석 구단은 전경기 출장인데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사실 좀 적지 않은 나이라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한 판 집중력을 유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전반기의 마지막 라운드인 만큼 우리 한국 선수들이 힘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현재 중국 갑조리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현재까지 순위 상황입니다. 변상일 선수의 장시팀이 1위를 등극했고요. 신진서 선수가 속한 수벌 황저우 2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신민준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속한 팀도 지금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구리 선수가 이끌고 있는 충칭팀은 약간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의 승점이 똑같고요. 승국도 지금 뭐 거의 1승 차이도 안 나죠. 네. 굉장히 치열한 상위권 경쟁입니다. 이동훈 선수의 용원명성 항저우는 10위, 나연 선수의 상하이청일 11위, 김지석 선수가 속한 취저우팀은 분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 8라운드 한국 선수 8명 중에 5명의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중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주장전, 김지석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주장전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두 판의 대결 관전 포인트 어떤 면이 있을까요? 네, 박정환 구단하고 퉁멍청 구단의 대결은 퉁멍청 구단이 워낙 수비적인 침착한 기풍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으로 갈 것 같고, 네. 김석 구단하고 딩하오 6단의 대결에서는 김석 구단이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낙 베테랑 선수라서 그런 컨디션 같은 마음을 오래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좀 본연의 대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전의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자, 두 판의 주장전 먼저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가 펼쳐지는 대국 현장의 모습입니다. 네, 취저우 팀에 속한 김지석 선수, 자, 오늘 용원명성 항저우의 딩하오 선수를 맞이했습니다. 청도팀의 박정환 선수, 오늘 저장팀의 퉁멍청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8라운드 주장전 퉁멍청 선수의 흑번이고요. 박정환 선수의 100번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 어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죠. 중국 랭킹 2위인 양딩신 구단을 상대로 네. 후반 무렵에는 형세가 좋지 않았으나 백의 변 쪽에서 뻗어나온 대마를 공격하면서 역시 상변 쪽을 동시에 노리는 작전, 수익기가 굉장히 좀 정교했고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신진서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구자오 선수에게 패하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자, 양국의 랭킹 2위의 대결 박정환 선수와 또 양딩신 선수의 대결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 주면서 또 어느 정도 신진서 선수의 패배, 이 아쉬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네. 초반은 퉁멍청 8단이 역시 소목 2개와 한 칸 높은 구침을 선택했고요. 백이 붙여가는 것은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한 칸 높은 구침을 했을 때 붙여가는 것이 오히려 이제 흑의 약점이라고 할 만큼 이 백에 붙이는 수는 많이 예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침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백에 붙이는 것 때문에 한 칸을 조금 꺼려하는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예 붙이는 자리에 두 칸을 구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칸의 실전 나오는 빈도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한 칸 차이긴 합니다만 이 단단하게 한 칸으로 벌리면 좀 수비적인 그런 네.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 두 칸을 벌리면 좀 적극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 퉁멍청 선수는 본인의 기풍에 맞게 좀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이는 것을 이제 좀 싫어하는 기사들이 있고요. 네, 퉁멍청 팔단은 뭐 붙여 오더라도 뭐 충분히 그 이후의 진행이 할만하다고 네. 봤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고요. 역시 이제 아래쪽이 이제 흙의 돌이 그냥 한 점 화점 자리로 놓여 있느냐, 아니면 실전에 지금처럼 이렇게 소목과 날일자, 입구자 교환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이 위쪽의 정석 진행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연해 보이는 선택이긴 하지만 그 1라운드에서 신진서 리에이칭전에서는 이 아래쪽이 화점이어서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이 오늘 둔 이 느는 수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밀어서 평범하게 둔 다음에 아래쪽을 3-3을 봤고요. 오늘은 여기가 이제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조금 변 쪽에 좀 발언권이 있다라고 보고 네. 지금 그 배석에 걸맞게 이 진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같은 형태여도 배석에 따라서 또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진행 자체도 네. 실전에 흔하게 등장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역시 이제 이렇게 급소를 간 것은 당연히 있는 수이고요. 네. 배석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데 이제 보통은 밀어가는 수를 많이 두긴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의 걸쳐져 있는 아래 배석에서는 이 진행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AI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카타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급소를 가는 것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를 밀어가는 것보다 조금 낫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호방한 작전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상귀의 흙의 실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크죠. 네. 여기는 이제 이미 흙이 100을 잡은 돌만 5개죠. 그래서 10집을 확보했고 이 이외의 집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는 15집 이상이 된 겁니다. 사석까지 합하면 25집은 네, 확정가예요. 네. 뭐 사실은 여기는 지금 거의 두텀까지 따져서 30집까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좀 아주 견실하게 확정가가 나온 모습이고요. 네. 대신에 백은 여기 급소에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곳을 이제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밀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여기의 활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교환을 아꼈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중앙이 굉장히 두텁고 네. 이 변 쪽 포함해서 여기까지 좀 웅장한 모양을 건설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퉁멍청 팔단이 지금 일단은 백이 두어서 거의 집이 될 수 있는 자리인 상변 쪽을 일단 폭파 작전에 나섰고, 네. 뭐 잡힐 돌은 뭐 전혀 아닙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압박을 통해서 다시금 여기 좌변 쪽을 키우는 이런 작전을 구사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를 백이 해놓지 않으니까 역으로 흙이 젖혀갔고요. 이제는 끊어도 소용이 없죠. 2점을 잡아서 네. 여기 활용 수단은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백의 활용 수단은 이제는 우변 쪽으로 막아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막아가거나 뭐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를 좀 키우면서 활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끊어가네요. 확실하게 그냥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8라운드 한국 선수 8명의 선수 중에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박정환 퉁멍청의 대결, 박정환 선수가 2승으로 앞서 있고요. 자, 김지석 대 딩하오의 주장전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한 차례 패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에 TV와도 아시아 4강전에서 만나서 딩하오 선수가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자, 강동윤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국에서는 2승 6패로 좀 강동윤 선수가 크게 뒤져 있네요. 네, 저는 상대 전적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이렇게 전적에 밀리는 기사가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네. 좀 큰 차이가 나고,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4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네. 스웨 구단을 상대로.
강동윤 선수와 스웨이 선수는 갑조 리그에서도 두 차례 만난 바가 있었는데요. 2016 시즌 전후반기 모두 만나서 스웨이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대구 강동윤 선수가 연패를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신진서 선수와 추니춘 선수가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오늘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첫 대결을 펼치네요. 천희춘 선수는 굉장히 좀 바둑팬 여러분들도 생소하실 텐데요. 네. 지금 나연 구단과 같은 팀인 상하이 청일팀 소속이고 그 나이는 2001년생으로 신진서 구단보다 한 살 어립니다. 그리고 중국 랭킹은 186위. 2017년도 입단이라서 네. 지금 입단한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작년에 이제 그 상하이 청일팀 이름은 똑같진 않지만 상하이 중팅 팀일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활약을 했고 그 팀이 이제 루이나이웨이 그리고 뭐 리캉 이런 선수들이 한 팀이었는데 네. 그 갑조리그로 진출을 하진 못했지만 이 천희춘 선수는 상하이 청일팀으로 스카우트돼서 지금 올해 갑조리그로 뛰게 됐습니다. 네, 천희춘 선수는 올 시즌 1승 3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처음으로 주장전에 등판을 했습니다. 자, 이동우 선수, 한희저우 선수의 대결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와 퉁망청 선수의 주장전.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2승으로 한 판도 내어주지 않았는데요. 그 2012년도 중국 갑조리그는 8년 전이라서 네.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뭐 대국자들 기억 안 날 거예요. 네. 그럴 정도고 작년에 이제 LG배 32강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한 기억이 있는데 흑번이었습니다. 근데 시종 뭐 크게 불리했던 적은 없어도 네. 고전한 대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끝내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정말 극미한 형세에서 박정환 구단이 그 통멍청 선수의 집에서 빈틈을 찾아내서 그냥 개가까지 가지 않고 네. 예, 신승을 거둔 한 판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는 중국 랭킹 2위 양딩신 선수를 상대했는데요. 자, 오늘 주장전에서는 14위에 자리에 있는 퉁멍청 선수와 대국을 펼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석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정말 흑백 작전이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네, 지금 뭐 백은 뭐 당연히 지금 넓은 네. 지금 모양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당장에 뭐 확정가로만 본다면 흑이 많겠죠. 근데 네. 이제 백은 발전성이 워낙 좋아서요. 지금 카타고는 백의 우세로 지금 보고 있고 일단은 퉁멍청 팔단 입장에서도 여기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였죠. 예. 이 자리를 백한테 뺏기게 되면 이 한 점이 외로워지고 여기를 타게 하면서 백의 집이 확정가로 크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굉장히 두텁게 두네요. 네. 박정환 구단이 오늘. 꼬부려 왔습니다. 자, 힘이 있는 자리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직 흙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예. 따내게 되면 끝내기로 굉장히 큰 수가 남았고 바로 뭐 두네요. 사실 끝내기도 너무 어마어마하지만 두터워요. 네. 예. 다음에 뛰어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흙의 지금 확정가는 6, 10, 여기가 20집이고요. 벌렸기 때문에 한 15집 정도 본다면 35, 네. 한 45집의 확정가가 났습니다. 근데 100은 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지금 한 20집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확보를 했고요. 네. 두터움 다 빼고요. 예. 딴에서 뭐 여기 한 25집. 뭐 지금 사실 확정가로는 뭐 거의 20집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네. 이 어마어마한 두터움이 어떤 식으로 크게 집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지금 우상귀 그리고 좌하귀 지금 두어지고 있는 우하귀도 그렇고요. 지금 두어지는 곳마다 흙의 모양은 정말 단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기풍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이제 뭔가 키우는 것보다는 네. 지금 흑돌이 약한 돌이 현재 상황에는 없어요. 이 두 점이 좀 약하긴 한데 뭐 당장의 뚜렷한 공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를 붙여서 젖히는 요즘에 또 이런 형태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둬서 백의 실리를 차지하고 흑의 실리를 뺏으면서 그냥 집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두텀은 원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박정환 구단이 집으로 따라가면서 천천히 이 바둑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두터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슬슬 중앙을 두고 있죠. 그냥 중앙을 네. 두고만 있으면 여기는 어느 정도는 불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의 돌이 두 점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아직 중앙으로의 진출 자체를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중앙으로 오는 자체가 좋은 자리라 아무래도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좀 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기를 젖혀갑니다. 퉁멍청 팔단은 일단은 중앙에 뭔가 모양을 좀 삭감하기에는 네. 딱 떠오를 만한 수도 보이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흑도 집으로 버텨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정환 구단으로 하여금 먼저 좀 움직이게 하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양이 둘러싸여져 있고 중앙으로 계속 돌이 오게 된다면 뭐 네. 중앙으로 돌이 오게 되는 거는 뭐 어떤 식일지는 좀 고민해 봐야겠지만 오는 순간에는 일단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 두터움이라는 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두터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또 그리고 두터움을 잘 운영할 줄을 모른다면은 좀 초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선수는 서두르지 않고요. 실리를 차지하면서 여유롭게 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들여다봤고요. 네. 역시 이것도 뭔가 수를 내자고 하기보다는 중앙 쪽으로 선수가 하나 정도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특이 나오는 퇴로가 차단이 되거든요. 네. 지금 그냥 눌러가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충분하고 지금 두고 싶은 자리는 다른 곳이 있죠.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굉장히 두고 싶어요. 흑을 압박하면서 뭐 물론 이 자리가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흑이 확정가를 이곳에서 좀 더 마련했죠. 20집에 30집에 36 따낸 것까지 38 40한 석집 정도 확보했습니다. 밀어서 이곳은 뭐 한 7집 정도 볼까요? 5집은 조금 강한 것 같고 와, 쉬운 집에 박정환 선수. 쉬운 네. 7집. 확정가는 쉬운 7집이에요. 그러면 백은 쉬운 집 이상은 마련해야 개가 네.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확정가는 자성기. 11집, 16집, 22집, 25. 여기 중앙에서 25집에서 30집 사이를 만들게 되면 개가바둑으로 맞춰지는데요. 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이 되는 순간에는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죠. 네. 뭐 아무리 못해도 한 40집은 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경계선이요. 박정환 선수가 지금 하변을 눌러간 모양과 또 좌변을 눌러간 모양이 지금 최대한 줄수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네. 행마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모양이 한 30집 정도만 나면 개가가 되는 거는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지금은 형세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을 넓혀가자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점점 100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두어지는 모양이 흑의 형태는 더 이상 발전성이 없어 보여요. 불어날 집이 없죠. 이제 불어날 집은 아예 없는 겁니다. 여기가 네. 제가 이제 집으로 보지 않았는데 한 5집 정도를 추가한다면 흑의 집은 지금 60집 조금 강합니다. 그 정도로 확정이에요. 더 이상은 뭐 아예 불어날 곳이 없고요. 이제 네. 흑의 입장에서는 백의 집을 어떻게든 이 중앙집 축소시키는 것만이 이 바둑을 좀 어렵게 가는 길이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청두와 저장의 대결, 4위의 청두, 9위의 저장의 대결입니다. 자, 주장전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간략하게 프로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올 시즌 갑주리그 성적 박정환 선수가 6승 1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6라운드서부터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퉁멍청 선수는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 주장전에 등판을 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통틀어서도 지금 다승 1위죠. 네. 6승 1패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퉁멍청 팔단 같은 경우는 저장팀에 탄샤오라는 에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올해 이제 퉁멍청 팔단이 7경기 연속 전경기 주장전 출전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장 자리는 퉁멍청 팔단한테 좀 넘어간 듯한 입지를 확실히 다진 모습이고요. 그렇네요. 네, 4승 3패라는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4승 3패 중에 우리 한국 선수들과 대국을 펼친 대국은 3판의 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3라운드 주장전에서 신민준 선수에게 패했고 6라운드 나연 선수에게 패했고요. 지난 7라운드에서는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김석 구단한테 7라운드에서 승리한 것이 좀 퉁멍청 팔단은 행운의 승리였고요. 네. 사실은 막판에는 김석 구단이 반집 이기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네. 중국 그 룰의 특수성 때문에 그 패감이 많았던 퉁멍청 팔단이 마지막에 반패를 버티면서 네. 반패 버티고 공배를 계속 메워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반집 심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김석 구단으로서는 좀 아픈 패배였죠. 전 경기 주장전에 등판하고 있는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 수순 짚어보았습니다. 중앙 경영바둑을 이끌어가고 있는 박정환 선수고요. 잠시 후에는 김지석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전반기의 마지막 라운드 8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지석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주장전 수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장전에서 만난 두 선수의 대결 12위의 추유저우 그리고 12위 자리에 있는 용원명성 항저우 팀의 대결입니다. 자, 입단은 2003년, 2014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고요. 올 시즌 김지석 선수가 3승 4패, 딩하오 선수가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딩하오 선수는 그 6번 출전을 했습니다. 주장전. 그래서 4승 2패 주장전 성적 거두고 있고요. 역시 이제 작년에 갑조리그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네. 선수가 이제 갑조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18년도부터입니다. 그때는 대국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25판이었는데 11승 14패 그리고 주장전 7승 4패를 해서 이제 드디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네. 작년에는 이제 정규 시즌엔 10승 5패를 했고요.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결국에 총 성적 자체가 아주 높은 승률로 네. 갑조리그 MVP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준우승 팀에서 MVP가 나온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네. 챔피언 결정전에서도 수벌왕조 팀의 신진서 구단한테 패했고 네. 신진서 구단이 딩하오 선수보다 성적도 더 월등했습니다. 15승 3패였는데 MVP는 신진서 구단한테 가지 않고 딩하오 선수한테 갔고요. 네. 하지만 작년에 갑조리그 성적만큼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자, 딩하오 선수는 갑조리그에 2016년부터 참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총 성적이 49승 39패를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작년에 얼마큼 좋은 성적을 보여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확실히 이제 용원 명성 항저우 팀의 에이스는 딩하오 6단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뭐 이동훈 구단이 있긴 하지만 주장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올해는 이동훈 구단하고 같이 좀 성적이 지금 좋은 편이죠. 하지만 그 뒤에 선수들이 조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 네. 팀 성적이 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승 2패 딩하오 선수 최근 3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하지만 김지석 선수는 이 갑조리그에서 이 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체력적인 부담이 확실히 있고 네. 김석 구단이 또 이제 하루에 2판을 둔 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김석 구단이 조금 부진하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고 근데 뭐 워낙 베테랑 선수라서 네. 그런 거 오래 좀 담아두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대국 내용 좀 기대가 되고요. 근데 만만치 않은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난 경기 중국룰의 좀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마지막 공배 자리를 이제 메워가면서 패로 버티면서 반지 패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 좀 아픔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경기에서 좀 아픔을 씻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초반전은 역시 이제 딩하오 선수가 모양을 좀 키웠고요. 굉장히 좀 돌들 투자가 많이 됐죠. 여기도 네. 하나 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관성이 있게 이 모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백이 얻어낸 것은 이 변 쪽으로의 좀 발빠름이죠. 여기 두고 3-3을 먼저 들어간 상황에서 백돌이 또 이곳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흙이 좀 두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모양 자체는 요즘 그 이론으로 봤을 때는 백이 좀 굉장히 좀 잘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서로 아직까지는 뭐 어려워 보입니다. 네. 흙은 이 모양이 중요할 것 같고 백은 여기 모양과 이 흙 이곳의 삭감이 중요한 바둑이 됐습니다. 일단 밀어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자리죠. 두지 않으면 역으로 밀려서 이것도 폭이 좀 좁아지고 네. 계속 밀리면 일단은 조금 백의 다음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흙도 이제 계속 젖혀가게 되면 모양을 키워가는 건데요. 네. 이 자리 젖혀가면 키워가는 건데 여기를 안 두게 되면 백이 밀어갔을 때 백도 변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흑백 모두 지금은 서로 기세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자, 서로 요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일자 자리 건너 붙였는데요. 지금 축은 불리한데요. 네, 어떤 여기서 이제 뜻일까요? 보통의 이제 둘 수 있는 방법이 미는 것과 네. 이렇게 붙이는 것 아니면 그냥 붙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를 젖혔을 때 보다 더 확실하게 이곳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붙여서 네. 교환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끊어가게 되면 이제는 확실히 변 쪽을 넘어갈 수 있겠죠. 한 점을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하겠다라는 뜻이었군요. 네, 상용의 수법이고 이것 이제 역시 배석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흙의 형태가 두텁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석 구단이 여기가 뻗어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둘만한 배석이라고 판단을 했죠. 만약에 흙이 이곳이 막혀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막혀 있고 이 자리에 와서 모양이 커졌다라고 본다면 네. 백은 여기서 이 붙이는 이 진행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길로 가거나 네. 아니면 손을 빼야겠죠. 이번 8라운드 한국 선수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형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퉁멍청의 대결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이 승리를 거둘 것이 유력해 보이고요. 현재까지 김지석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결에서는 흑이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강동윤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지금 강동윤 선수가 스웨 선수에게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요. 현재까지는 좋게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출발이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이동훈 선수가 판이 많이 안 좋군요. 네, 지금 8대2 정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둘 곳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신진서 구단은 네, 신의 천이춘 3단한테 지금 압도적인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김지석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결 수순 빠르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석 구단이 좀 뭔가 좀 현란하게 여기 붙이고 이곳 나와서 타이밍 좋게 딱 끊고요. 네. 타겟을 위해서 좀 분주하게 돌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득을 봤는데요. 이렇게만 해놓고 흑한테 뺏기면 굉장한 악수긴 해요. 그래서 네. 좀 빠른 타이밍에 여기를 끊고서 이렇게 잡는 것은 대단히 큰 자리입니다. 이건 뭐 두터움까지 계산하면 한 네. 30집은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큰 자리고요. 네. 더군다나 자충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네. 백이 손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큰 자리긴 한데 네. 위쪽도 정말 급해요. 지금 뭐 여기는 지금 사실 흑백의 집의 경계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여기 처리가 급할 것 같고 아, 지금 네. 두다가 오네요. 그럼 여기는 마무리가 된 건가요? 됐습니까? 네. 마무리를 하다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백도 차단을 해가죠. 네, 딩하오 6단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받아주는 것은 이거 당해가지고 네. 귀도 뺏기고 여기 빵따냄 두터움 허용했죠. 물론 확정가를 얻긴 했지만 네 신통치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선으로 선수가 굉장히 탄력적인데요. 네, 이었을 때 그렇게요? 네. 그냥 수삼선으로 설마 잡았습니까? 막으면 붙여서? 이렇게 간단한 수법이 있나요? 그렇게 위쪽이 생각보다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붙이면 세 수밖에 안 되네요. 네. 늘어나질 않아요. 그냥 여기 수가 좋은 수네요. 자, 탄력 있는 행마를 보여주면서 수상전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딩하고 6단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좀 간과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래도 그랬을까요? 백이 흙을 잡고 네. 귀가 다 들어갔으니까요. 네. 여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한 수 차이에 이 정도라면 여기가 집으로는 더 컸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뒷맛이 나쁜 자리가 아니라 깔끔하게 수상전으로 잡았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좌상 쪽의 크기와 좌하귀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 아무래도 안팎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좌상 쪽이 좀 크다고 봐야 네, 될까요? 크겠죠. 여기 확정가가 대단히 많이 났습니다. 네. 20, 30, 30석집. 여기가 한 46집 정도의 확정가인데요. 그러면 이곳이 한 15집 정도 보면 네. 61, 덤, 이곳 한 70집 정도를 오네요. 100은 만들었고 흙은 이곳이 20집. 여기 모양은 뭐 아직까지는 확정가는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한 35집. 그러면 지금 집으로는 확실히 맥이 앞서 있는데요. 네. 여기 압박이 조금 넘어가게 돼서는 살짝 괴롭네요. 지금 여기를 막은 수를 당해서 이곳을 당했죠. 네. 이 막은 수가 조금 글쎄요. 어땠을까요? 여기를 당하기 전에 뭔가 이 흑한 점을 압박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네. 상황 봐서 뭔가 막던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거는 뭐 좋은 흐름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네. 흑이 안영의 급수를 차지하면서 백을 몰아가고 있고요. 여기 벽이 쌓이면 이런 데 네. 밀거나 여기를 막상 이어도 이거는 원래는 백이 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네. 흙을 압박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주위에 흙이 두터워지면 백이 약간 공격당하는 느낌이거든요. 막아도 젖히게 되면 흙은 언제든지 이 선으로의 활로가 있고 네. 밀어도 젖힌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약간 백이 좀 이곳이 곤란한 느낌이죠. 예,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바둑이 백이 좀 얇아졌어요. 그 급소 한 방을 맞은 게 아팠을까요? 네. 여기는 지금 막아서 살긴 살았는데 네. 여전히 위로 젖히게 되면 젖힐 때 끊는 게 선수라서 둘 때 여기 끊는 게 있죠. 끊게 되면 여기 탈출도 어려워져요. 예, 막는 순간
봉쇄 상태입니다. 근데 뭐 김석 구단이 이런 접근전에서 워낙 힘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여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흙의 형태가 두터워지면서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도 흙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승부처 장면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 접전에서 좀 만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타개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지금 뭔가 타개하는 상황이 흙 벽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돌들도 완전히 흙은 벽이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도 이제 뭐 이런 데 막아두게 되면 백이 지금 타개를 잘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흙은 이미 굉장히 돌들이 두텁습니다. 근데 뭐 타개를 잘하게 된다면 이 바둑은 확정가가 백이 많은 바둑이기 때문에 네. 예,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공격과 타개의 상황. 지금 김지석 선수의 이 대분 모습 뒤로 강동윤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아, 강동윤 선수가 지금 좀 괴로운 상황인가요? 그 강동윤 구단이 저 정도의 제스처가 나오는 거면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선수들의 대국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 선수들의 대국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좀 평소에 좀 편하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저희가 이번 갑조리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인터넷 대국을 하면 아, 선수들의 모습이 이렇구나 또 네. 새삼 알게 된 것 같아요. 좀 확실히 좀 편한 모습이고 네. 옷차림도 굉장히 가볍죠. 네. 그리고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대국을 했을 때보다 이 선수들의 감정이 좀 더 솔직하게 나온다고 할까요? 상대방이 앞에 없어서 이런 제스처들이 정말 가식 없이 이 평소의 습관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좀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지금 흙도 사실 두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래쪽에 여기 넘어가는 수가 차단됐기 때문에 네. 백이 이곳을 뭐 먼저 밀거나 뭐 붙이거나 하게 되면 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냥 막는 거죠. 이런 붙이는 것도 연결 수단이긴 하지만 백한테 일단 젖히는 거 허용하면 뭔가 백의 안형이 조금 더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은 그냥 막는 거긴 한데 음.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딩하오 선수도 공격의 방향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딩하오 선수 올 시즌 5승 2패의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한국 선수는 신민준 선수와 대국을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4라운드에 만나서 신민준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네, 신민중 군단한테 최근에 3연패입니다. 네, 올해 그 LG배 16강 중요한 순간에서도 네. 신민중 군단이 승리를 하면서 8강에 진출을 했고요. 용원명성 항저우에서는 딩하오 선수가 주장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어려운 장면을 맞이해서 김지석 선수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네요. 아무래도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힘들죠. 힘들 것 같아요. 네. 김석 구단 매일 대국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네. 지칠 때가 됐습니다. 딩하오 역단은 이제 작년에 이제 중국의 CCTV배 속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네. 중국 내 우승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TV바둑 아시아에서도 김석 구단 이기고 결승 올라갔고요. 결승에서는 신진서 구단한테 패해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렇고 좀 속기에 강한 선수일까요?
네, 뭐 요즘에 그 젊은 기사들은 대부분 속기가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네. 좀 술기 센 부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술기 속기가 약한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조금 더 속기가 세냐, 뭐 음. 그런 정도죠. 네. 워낙 실력 자체가 출중하기 때문에요. 딩하오 선수는 중국 랭킹 11위에 자리해 있는 기사입니다. 2000년생 기사들 중에서도 지금 랭킹이 가장 높고 네. 그 평가에서도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 지금라는 기사로 지금 한국 기사들 중에 한국 기사들 정상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역시 딩하오 국단을 좀 제일 좀 까다롭게 네.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으로는 뭐 야오이아노, 쉐커 뭐 이런 정도인 것 같고 네. 올해 이제 최근에 컨디션 내용이 급상승하고 랭킹도 지금 13위까지 올라온 리위칭 선수도 분명히 좀 아. 경계 대상이긴 합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좀 훌륭하거든요, 최근에. 딩하오 6단은 2017년도에 이민배에서도 이제 4강까지 간 기억이 있고, 자, 랭킹 면에서도 7위에 김지석 선수, 11위에 딩하오 선수,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김지석 선수가 한 차례 패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만만치 않은 대결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취저우와 용호명성 항저우의 대진은 이 주장전은 딩하오 선수로 결정이 되어 있었다. 이게 어느 정도 오더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석 구단은 지금 한 판을 주장전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대부분 취재호 팀에서는 김석 구단이 당연히 주장으로 좀 나오고 있죠. 네. 자, 김지석 선수가 딱 한 판, 6라운드에서는 속기전에 등판을 했는데요. 허위한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날이 김석 구단이 좀 힘든 날이었습니다. 네. 오전에 대구를 하고 또 허이한 선수한테 속기전에서도 패하면서 네, 네. 조금 마음이 좀 아픈 날이었죠. 허이한 선수가 또 우리 바둑 팬분들께서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99년생의 기사이고요. 2013년에 입단에 성공을 한 기사입니다. 이 충칭 출신의 기사이고 2018 시즌부터 갑조리그에 출전을 하게 데뷔 시즌도 1승 4패, 작년 3승 4패. 지금까지는 좀 그닥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었었는데 올해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네요. 네. 자, 오늘 딩하오 선수의 주장전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저장팀은 퉁멍청 선수와 탄샤오 선수는 사실 랭킹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퉁멍청 팔단이 높기도 하고 확실히 팀에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각자 좀 생각이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탄샤오 선수가 조금 더 센 것 같거든요. 세계 타이틀 네. 홀더 아니겠습니까? 뭐 실력 자체도 탄샤오 선수가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인데 네. 뭐 퉁멍청 팔단도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강한 것은 기본적으로 뭐 모든 선수들이 셉니다. 근데 네.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상대하기 또 얼마나 어려우냐, 조금 더 쉬우냐 이 정도의 느낌인데 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탄샤오 선수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근데 네. 올해 탄샤오 선수가 성적이 2승 5패네요. 아, 좀 부진합니다. 네. 자, 오늘 박정아 선수와 주장전 펼치고 있는 퉁망청 선수는 작년에는 주장전 2판밖에 등판하지 않았었는데요. 올 시즌에서는 주장전에만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김석 구단이 있었어요, 저장팀에. 네. 그래서 김석 구단, 뭐 탄샤오, 김석 구단 나오지 않으면 탄샤오 선수가 주장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작년에는 이제 주장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올해는 확실히 주장을 꿰찬 것 같고요. 작년에는 이 속기전을 담당했던 선수였는데요. 네, 퉁멍청 선수도 예, 그
그 방송 전에 김명 캐스터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나이가 적은 줄 몰랐다고.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은 기사가 아니에요. 네. 입단한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96년생이라서 미팅 판팅이 구단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2008년 입단이라 입단이 빨라요. 네. 2008년이면 이제 한국 나이로 13살에 입단한 거거든요. 중국으로 본다면 2008년에 지금 활약하고 있는 대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008년에 입단한 가장 유명한 기사들은 커제, 양딩신, 판팅이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입단한 한 해라서 사실 세 명은 어렸을 때부터 워낙 날렸기 때문에 퉁멍청 선수는 판팅이 구단하고 나이가 똑같은데도 조금 가려져 있었죠. 그 커제, 양딩신, 판팅이가 입단한 한 해가 2008년인데 네. 중국의 지금 정상급 기사들이 2008년에 입단을 많이 했습니다. 네. 퉁멍청 선수의 또 단위도 그렇고 8단이죠. 그래서 좀 나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퉁멍청 선수가 또 세계 대회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었어요. 네, 17년도에 이제 삼성화재배에서 이제 구저 선수한테 아깝게 패해가지고 이제 결승까지 못 갔죠. 네. 4강 간 기억이 있고요. 초대 이제 이민배 우승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민배 같은 경우는 이제 4회 대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민배 우승하는 거랑 뭐 세계대회 우승하는 거랑 어떤 게 어려운지는 한번 봐야 돼요. 네. 사실 이민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민배가 4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우승자 몇몇 보시면 퉁멍청, 구주아오, 미이팅, 커제예요. 네. 그리고 준우승은 양딩신, 이동훈, 신진서, 쉬자양. 이거 세계대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네. 그 어려운 대회 예선에서 본선 올라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대국 판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시내 대회라고는 하지만 정상급 기사들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네. 우승하기 그만큼 어려운데 그것에 이제 초대 대회 우승자가 퉁멍청 구단이었고 8단이었고 결승에서 양딩신 구단한테 승리했습니다. 또 작년에 승단을 하면서 현재 8단에 올라와 있는 선수이고요. 저는 계속 7단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승단을 했습니다. 네. 네. 저장팀인데요. 퉁멍청 선수는 저장 출신이에요. 네. 저장성 샤오싱 출신인데 이 샤오싱이란 곳이 작년에 이제 박정환 커제 샤오싱배 이벤트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곳이 이제 퉁멍청 8단의 고향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갑조리그는 그 지역의 출신 기사가 선수를 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항저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저우 이제 그 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선수들을 계속 키우죠. 지금 슈퍼 항저우 팀 같은 경우는 사실 리친청과 란샤오는 항저우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했고 거기서 그냥 바로 스카우트 프로가 돼서 바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계속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로 키우는 거죠. 오래됐어요. 지금 란샤오 리친청이 뛴 것은요. 네. 승부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딩하우 선수가 이 부분에서 장고를 이어가고 있고요. 강동원 구단은 네, 아까 그때 약간 괴로워하던 형세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요. 몰입을 했군요, 대국에.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자, 강동윤 선수, 스웨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습니다. 6위의 강동윤 선수, 중국 랭킹 9위의 스웨 선수의 대결인데요. 이 스웨 선수가 올 시즌의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한국 기사들한테 이제 패배가 좀 있었고 네. 올해 2승 5패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부진한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주장의 자리는 이제 같은 팀의 이제 신민중 구단한테 조금 넘겨준 모습이고 주장전 출전이 올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강동윤 선수의 라싸가 8위, 자, 스웨 선수의 이 선전팀은 5위의 자리에 있는데요. 자, 오늘 신민준 선수는 8라운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주장전에서는 선전팀이 타오실란 선수가 등판을 하게 되었고요. 딩하오 선수가 오랜 장고 끝에 아주 두텁게 막아갔습니다. 네, 뭐 거기를 막아가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착점이었고 네. 네, 강동윤
스웨전은 어렵네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스웨 구단이 지금 타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스웨 구단이. 근데 네. 타계하는 과정에서의 마지막 수가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도현 구단이 70%가 넘고 있네요. 아, 예. 그렇군요. 자, 좋은 형세를 이끌어 가고 있고요. 네. 김석 구단이 한 칸을 뛰어서 역시 이제 흙이 지키긴 했지만 다음에 이제 끊어가는 것은 없어도 아주 중대한 약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곳을 나가고요. 이미 약점이 여기 하나 생겨버렸죠. 네. 이곳과 맞보기입니다. 여기를 노리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대신에 이 백이 안정이 돼야 이제 가능한 수법이죠. 그래도 흑의 입장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 도는 것은 깔끔하긴 하지만 여기를 붙여나가게 되면 이건 완벽하게 중앙으로의 탈출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흑은 일단 여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공격을 일단 좀 해야 되는 장면이죠. 네. 공격 안 하게 되면 자칫하다가는 두터움으로 보였던 이 흑이 또 같이 몰리게 되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지금 공격을 할지 일단은 안영을 파워하는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파워하는 거라면 백이 뒀을 때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네. 여기 한 집이 확보가 되죠. 그리고 여기 반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영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먼저 파워를 하든지 해서 백의 안영을 좀 없애놓고 그 다음 공격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백도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안영을 없앤다면 뭐 붙이는 것, 이 네. 자리, 뭐 이런 곳이 있겠죠. 다시 한번 행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앙 쪽으로 향하는 것보다 백의 안영을 무너뜨리는 행마 연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이기랑률 자체가 꽤 이제 흑쪽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네. 이 바둑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네. 예, 어려운 장면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김석 구단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예, 지금부터 승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는 현재 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주 복잡한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전투는 또 김지석 선수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승부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판의 주장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 김지석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대결.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중국 갑조리그 8라운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8라운드에서는 한국 선수 8명의 선수 중에 5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자,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주장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면은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좀 편안한 상황입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 그리고 신진서 선수와 천이준 선수의 대결에서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는 지금 이 상대방이 두터움을 형성하게 되면서 약간 불리한 상황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 장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강동윤 선수는 스웨 선수에게 현재까지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동우 선수와 한희조 선수 일반전에서 만났는데요. 이동우 선수가 약간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지네요. 네. 자, 이렇게 이번 8라운드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 현재까지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로 형세를 짚어보았고요. 자,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 자, 중앙전 수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강력하게 끊어간 모습이죠. 퉁멍청 8단이 이제 승부수를 둔 겁니다. 여기까지 갔고 이제 끊어가는 것이 이제 있는데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예, 박정환 구단 끊어가고 젖히고 지킨 다음에 이제 호구 친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두텁게 막는 수순까지 베개 그 다음 수순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근데 이 바둑은 글쎄요, 퉁멍청 팔단이 네. 이 상황으로 가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단조롭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여기 뭐 중앙이 지금 삭감 자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이것도 이수로 인해서 밀고 나가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를 단순히 있는 것은 그냥 막혀서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타이밍을 노린 것이고 자, 뭔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뭐 이 자리가 선수가 됐다고 해서 밀고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어차피 당해서요. 근데 지금 그 자리죠. 예, 네. 거기를 좀 노리는 거네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까지 뭐 백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몇 발자국 못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수로 해서 뭐 위로 나오는 것은 크게 별것이 없을 것 같고 여기를 나오는 것? 근데 이건 뭐 석점을 사실 잡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뭐 소득인지 모르겠고 잡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퉁멍청 팔단이 오늘 대구 박정환 구단 맞아서 전반적으로 조금 초반부터 밀리는 느낌이고 거기 네. 나가서 지금 또 승부를 구합니다. 근데 박정환 구단의 바둑이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결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어서 네.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다시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고 더 세진 것 같은 느낌이라서요. 네. 거의 판마다 압도적인 느낌이에요. 뭐 어제 뭐 약간 고전하긴 했지만 네. 뭐 상대가 워낙 강한 것도 있었고요. 뭐 결국 승리를 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갑조리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박정환 구단하고 커제 구단은 정말 세다. 아, 네. 네. 괜히 박정환 커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압도적인 기량과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신진서 구단한테도 안 밀릴 것 같은 지금 내용과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박정환 선수는 세계 대회를 마쳤기 때문에 네. 좀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 완벽한 대국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저 놀랍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 커제 구단 지금 내용이 지금 말이 안 돼요. 네. 정말 바둑 내용도 무결점의 바둑, 뭐 인공지능과 같은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체력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박정환 구단하고 양딩신 구단 내용 보면서 느낀 게 중국에서는 뭐 커제 구단이 가장 세니까요. 커제 네. 구단하고 다음으로 지금 가장 안정적인 기사는 양딩신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커제 양딩신에 한국은 박정환 신진서. 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7번기 정도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누가 이길지 모르겠거든요. 네. 상대를 바꿔가면서 하면 뭐 몇 판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양딩신 선수 지난 경기에서 박정환 선수에게 패하면서 올 시즌 5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붙게 되면 누가 이겨도 정말 한 판 한 판 이상하지가 않아서 네.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버립니다. 근데 이건 석점이 네. 평소 같았으면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은 이미 위에 확정가가 너무
크게 나버려서 커 보이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런 자리도 저희가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참 쉬운 건데요. 이 상대방이 지금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중앙부터 수순을 만들어가고 이 한 점은 움직여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박정원 선수가 굉장히 쉽게 처리를 네, 했습니다. 지금은 뭐 형세가 워낙 또 여유 있고 네.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어렵게 진행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네. 예. 좀 두텁게 뭐 큰 손해 보지 않고 마무리한다면 이 바둑은 뭐 이 중앙에 거대한 집이 형성이 이미 좀 됐기 때문에 네. 예, 박정환 구단의 지금 우세가 확실하고요. 첫 번째 정석이 만들어졌었던 우상, 백이 정말 이 호방한 작전을 들고 나왔을 때 과연 이 세력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궁금했었는데요. 정말 이렇게 거대한 중앙집을 만들었습니다. 뭐 중앙을 뭐 어떻게 특이 입장에서는 손 쓸 수가 없게 지금 집이 나버렸거든요. 네. 여기죠. 또 그 자리로 지금 차단이 되는 건가요? 이으면 젖히고 나가서 네. 지금 차단됐어요. 그럼 이게 잡혔다고 계산을 하면요. 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쯤은 한번 나와서 노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백이 워낙 두터워서 되는지도 의문이거든요. 네. 지금 성립이 되는 것도 이거마저 안 확실치가 되면 않죠. 몇 집입니까? 네.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아래쪽에 사실 이런 데가 느는 게 선수였는데 석점을 네. 잡는 순간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죠.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이제 경계선 정리하는 그런 것만 좀 남았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두고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부서지긴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해도 뭐 한번 보시죠. 확정가를 12. 평범하게 이렇게 따내고 하는 거라면 100집은 한 80집 정도는 났거든요. 흑이 여기가 아까 제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 한 40, 한 석집 정도 봤죠? 쉬운. 흑도 여기까지 한 80집 가량? 예, 네. 약간 뒷맛이 있어서 80집이 확정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네, 확정 걸어도 한 반면 승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워낙 중앙이 커요. 제가 여기도 안 샀네요. 지금 확정가로도 백이 좀 앞서 있습니다. 반면으로도 우세한 바둑입니다. 예. 사실 흑이 반면으로 이길 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기기가 좀 어려운 바둑이에요. 네. 자, 반면으로도 여유가 있는 네. 상황.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역시 이제 입구 한 칸 뛰면 네. 무난하죠. 지금 두어지는 자리 또 경계선이 확실하게 그어진다면은 더 이상의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카타고 기준으로는 97.5%의 확률이 나오고 있고 네. 집수로 보면 한 9.4집 정도. 네. 그러면 반면으로 한 2집 정도 앞서 있다라고 지금 카타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가운데 승부처 장면을 맞이한 김지석 선수와 딩하오 선수의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승부처 장면답네요. 김지석 선수가 이 모니터 앞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전체 화면이 나왔을 때 김지석 선수가 어딨지 하고 한참을 찾았어요. 네, 모니터에 가려져서 김지석 선수가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자, 이 전투를 놓고 이 술기에 열중을 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김석단 굉장히 그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서 네, 수익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던 자리 그 부분은 좀 흑액의 허점이 남아있는 자리고요. 백이 선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해버리는 순간에 이 백 한 점이 약간 가벼워져요. 그리고 네. 흑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위로 붙여나가는 것이 없어서 이곳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낄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아, 아예 바꿔치기. 다 복귀를 합니까? 네. 근데 이거는 흑도 굉장히 깔끔한데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그냥 받는 분위기예요. 이걸 다 한 번 더. 받는. 네. 물론 형세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흑이 네. 여기를 두고 뭔가 백이 뻗어나가면 그렇죠. 여기가 한 47집이었고 이곳의 집이 70집, 75, 80까지 나는 건데요. 이 변이 뚫리게 되면 흑이 장담하기는 어렵겠네요. 집으로. 지금 흑이 버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버티고 근데 이미 집으로 득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 이곳에서 타개만 가능하다면 이거는 오히려 백이 확실히 이 바둑을 좀 역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중앙으로 향했다는 것은 105점을 제압을 하겠다라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최대한 크게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제 단단하게 지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네. 뒷맛이 없죠. 근데 대신에 그러면 패기인이 여기를 끊어버려요. 변을 나가죠. 근데 여기를 끊어주게 되면 이쪽에 있는 자리가 두터워져서 아래쪽이 보다 더 견고해지거든요. 그래서 흑은 여기 돌이 있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약점이 여기 남아있긴 한데 이 약점을 노리려면 아래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 방향이 좀 깔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딩하오 6단의 선택은 약간 뒷맛은 있지만 좀 버틴 수이고 김석 구단은 여기 타겟의 틈을 지금 노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흑이 워낙 두터워서 쉽지는 않네요. 또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껏 키워서 105점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희가 이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백이 모양을 갖추는 변화로 일선 단수를 치고 한 칸을 뜨게 된다면 굉장히 탄력적인 행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죠. 지금 상황에서 하나 연결을 해 놓으면 선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흑이 연결을 할 때 그때 붙여간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흑의 입장에선 여기를 먼저 해주면 이곳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군요. 하지 않아도 네. 있고요. 여기가 근데 붙였을 때 이렇게 단순히 나가는 것은 여기를 맞게 되면 한 집 확보에 다음에 이 자리 두는 순간에 두 집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 두게 되면 장문 씌워서 탈출을 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잡기 어렵죠. 흑의 네. 입장에서도 항상 이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이런 데를 파워해야 되고 네.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편이 훨씬 낫죠.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뒷맛이 좀 있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이 이 붙임이 오기 전에 네. 먼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백도 일단은 그냥 있고 싶은 자리긴 해요. 네. 둔다면 항상 이걸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뭔가 파워를 해야 돼서 이곳을 하게 되는 것은 워낙 대학수라서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잡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뭐 이거 교환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악수는 아닙니다. 흑도 먼저
백의 눈 모양을 파워해 가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김석 구단은 이제 다 이제 타개한다면 당연히 이곳을 이어야 되는 건데요. 네. 이곳을 잇고 흙이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타개하지 못한다면 일단은 조금 악수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급소라면은 백이 단수를 쳐놓고 먼저 한 집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너무 이곳이죠. 우영일까요? 네, 이곳 두고 이렇게요. 네. 이제 흙도 여기를 이제 늘어두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모양이 잘 안 이렇게 나오나요? 되고 네.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살기가 어렵고요. 조금 더 이제 어렵게 가려면 여기를 뭐 붙여두고서 이렇게 하고 아, 흙이 한 점을 잡을 때 이거 선수해가지고 위쪽에 돌파인데 이미 한 점을 잡게 되면 또 두터워져서 네.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김석 구단이 당장에 이곳을 움직이는 것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뒀다라는 것은 김석 구단이 노리는 것이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를 민다. 이런 것을 노려서 여기 선수가 되어 있으면 다음에 석점을 젖혀서 압박을 했을 때 흙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되면 석점을 살리기가 좀 어렵죠. 여기 받는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굉장히 괴롭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도 뭔가 두 점 머리를 젖히던 그냥 받던 해야 되는데 네. 두 번 밀어져 있으면 이제 여기를 끊었을 때 있고 여기 활용하는 수단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석 구단은 일단은 여기를 하나 노릴 것 같고 글쎄요 이곳에서 뭔가 타겟에 좋은 수법이 있을까요? 웬만한 선수 활용 같은 거는 그냥 안 받아주거든요. 네.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웬만한 데를 두면 바꿔치기인가요? 그냥 여기 뚫어버려요. 네. 그냥 한 점을 끊어 잡는 걸로 마무리하네요. 자, 이렇게 흙은 하변을 차지하고 백은 우변을 견제하면서 모양이 정리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좀 김석 구단이 좀 길게 보는데요. 네. 자, 활용을 합니까? 그래도 여기를 끊기 전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네. 좀 중앙 쪽으로 힘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먼저 한번 찔러봤으면 아, 어떤 식의 응수가 들어갔을까. 그 상황에서는 흙이 궁금합니다. 막는 수밖에 없지 이게 않나요? 막으면 이런 데를 교환을 안 해주고 여기를 먼저 끊었다면 네. 아, 이게 생각보다 약간 흙의 응수도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은 단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를 찌르면 그냥 늘어버려요. 네. 뭐 계속 나오는 것은 의미 없고요. 이제 뭐 특별하게 노릴 만한 수단이 별로 없죠. 김석 구단이 지금 끊어왔는데요. 뭔가 좀 흙의 입장에서 타이트하게 둔다면 수를 내겠다라는 뜻 같고 이런 곳을 단수치고 밀게 되면 이 상태로 좀 득이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제는 이제 집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네. 활용이 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득을 좀 본 겁니다. 아, 버티네요. 거기는. 와.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 지키는 것보다는 여기 둬서 어차피 백이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둬도 두수가 큰 차이 없다라는 얘기 같아요. 네. 물론 손해긴 하겠지만 또 백이 그냥 한 수를 먼저 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고 여기를 좀 어렵게 버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끄는 장면에서 여기를 뒀다라는 것은 네. 확실히 백한테 좀 실마리를 좀 주는 수예요. 이거는 여기 뒷맛을 이제는 분명히 노릴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백도 중앙 쪽에 돌이 하나가 네, 놓여졌기 맞죠. 때문에 좀 응원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가네요.
근데 이건 당연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백의 이경태는 여기하고 여기 오는 순간에 한 집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런 순간에 못 잡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이곳과 이곳은 맛보기의 급소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김석부장 여기서 어디를 두려고 붙였을까요? 좀 허점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흑도 나오게 되면서 백이 연결할 자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행마가 불편한데요. 네. 글쎄요, 다음 수가 딱 좋은 게 잘 안 보이거든요. 뭐 그 단수는 받아줍니다. 네. 위쪽으로 막아서 행마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어딘가 뭐 지금 연결을 이제 하면서 둘 만한 자리가 세 군데예요. 네. 여기를 뭐 있는 것, 네. 막는 것, 있는 것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를 있는 것은 단술당에서 한 점을 끊기면 여기 한 점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마가 일단 좀 어렵고요. 여기를 있는 거는 글쎄요. 여기를 막아볼까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은데 어차피 여기를 끊어갑니다. 네. 근데 흑은 선택이 굉장히 많네요. 여기를 뚫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를 일단 끊어가는 편이 조금 두텁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잇는다? 고 하면 근데 이렇게 왔다가 흑이 이런 데 와서 다 잡으러 가면 중앙에 사실 끊을 수도 이것도 예, 의미가 없어지고요. 두 점을 잡는다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뭐 있거나 막거나 해야 되는데 막으면 여길 이겨요. 두 점 잡아도 못 살죠. 여기는 후수한 집이죠. 네. 이거는 못 살아요. 위쪽으로의 탈출로가 없어요. 네. 거기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은 다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면 못 잡으러 오거든요. 일단은요. 이제 여기 한 칸 띄면 반대로 이어서 두 점을 선수로 잡았죠. 그래서 이을 때 붙이게 되면 네, 붙이지 않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만 둬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의 선택이 여기서는 좀 한정돼 있는 거죠. 어딘가를 끊어야 돼요. 네. 이곳을 또 뚫게 되면 막상 여기 이어서 흑의 모양이 조금 무너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 이제는 뭔가 백이 좀 탈출하거나 네.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어요. 이거는 백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흑도 뭐 여기를 끊거나 아니면 여기를 뚫거나 해야 돼요. 아래를 끊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위를 뚫네요. 이곳은 여기를 이을 때 네. 그냥 따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 따내면 백이 있는 순간에 좀 곤란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따내는 것은 둘 중에 둬야 되는데요. 여기 따내면서 안형을 없애는 편이 조금 낫겠죠. 네.
승부처 장면을 맞이해서 김지석 선수도 좀 제스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면처럼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를 따내게 되면 백이 그래도 이곳을 느는 자세가 여기 흑돌이 이제 나가는 자세가 썩 좋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죠. 근데 이거는 약간 뒷맛이 고약한데요. 여기만 또 나가도 차단이 되면서 일단 뭐 잡힐 때 잡히더라도 위쪽에서 네. 활용이 좀 들어간 모습이라 네, 한번 보시죠. 근데 설마 여기서도 잡으러 오는 게 됩니까? 네, 잡으러 오는 것은 이런 데죠. 지금 여기 오네요. 어차피 석점이나 두점이나 똑같다는 얘기네요. 있고요. 석점 딴에도 못 살죠. 네. 이거 위험하네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한 급소인 거예요. 여기를 네. 당하면 이게 위쪽에서의 이제 탈출과 안영이 동시에 없어지는 거죠. 아무리 전투, 부분전 수익기의 김지석 선수라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 갇힌 것 같은데요. 네. 약간 괴로워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끝난 거는 웬만하면 안 돼요. 여기 네. 따내는 순간에 뭐 이어야 되고 이건 뭐 수상전으로 가도 흙이 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여기를 이어도 지금 이어서 수가 안 보이고 네. 뭔가 좋은 수를 김석 구단이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김지석 선수가 좀 자책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자, 오늘 취저우와 용원 명성 항저우의 대결. 용원 명성 항저우에는 이동훈 선수가 속해 있습니다. 자, 일반전 4국에 배치가 되어서 한희조우 선수와 대국을 펼치고 있고요. 김지석 선수는 대국할 때 부채를 들고 대국을 하는군요. 네. 뭐 부채를 들고 대국하는 기사도 있고 뭐 기사들마다 다 다릅니다. 네. 지압기 같은 거를 쓰는 기사도 있고요. 네. 네. 부채가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하죠. 먼저 물어봅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전단을 마련하려는 수순인데요. 일단 늘겠죠? 오기 막습니까? 막아도 막아요. 가능한가요? 두터운가요? 김지석 선수의 표정이 이거 막아도 되면 듯한. 너무 괴로운데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악수가 들어가가지고요. 네. 여기 있고서 이제 따내는 거는 아예 의미가 없어요. 위쪽 끊는 것을 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따내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충이 들어갔네요. 오히려 자충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를요. 먼저 끊었으면 이곳을 당연히 따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를 끊게 되면 이렇게 두고 둘 때 수를 조여서 이게 빠르거든요. 찔러져 근데 지금 있는 여기 것이 찔러져 없기 있으면 때문에. 네. 보시죠. 끊었습니다. 보통 따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끊게 되면요. 오히려 아니 수상전이 안 되면 네. 할 게 없는데요. 오히려 수가 채워졌군요. 그러면 지금은 수를 차단이 늘려도요. 네. 이렇게 두면 그냥 자체로 비기죠. 여기 수를 꽉 이어도요. 네. 안 됩니다. 끊는 수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못 끊으면 안 되는데요. 이 교환이 없었더라면 아. 끊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중앙으로 향합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착각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이 교환을 하고서 다시 위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자, 못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차라리 그냥 여기 안 끊고 여기 잡는 것만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끊어서 활용을 2번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단수가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단순히 우변과 하변의 바꿔치기가 아니라 이 하변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우변 패가 남아 있는 상황. 이것도 확정가가 지금 한 37집 났죠. 네. 이건 뭐 자체로 흙이 여기까지 이른 집이고 이거는 그냥 걔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집이면 이거는 집균형도 넘어갔네요. 네. 자, 승부처 장면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읽기가 필요한 부분전이었었는데요. 자, 하변 타계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잡혀서는 지금 백이 추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흙의 확정가가 여기까지 이것 보지 않고 이런 집이 났어요. 백은 이곳이 47, 백은 한 65집 정도. 뭐 지금 확정가는 비슷한데요. 여기 정리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패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사실 뭐 패도 쉽지 않죠. 오히려 두텁기 때문에 흙이 패감이 많고요. 여기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늘게 되면 이건 활용이 아니라 오히려 또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뭔가를 좀 노려봤어야 김석 구단이 좀 해볼 수 있는 바둑이었는데 네. 워낙 깔끔하게 돼서는 굉장히 국면은 좀 힘들어졌네요. 자, 김지석 선수가 기회를 놓쳤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흑 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컨디션 회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막판에서도 술기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상황까지 저희가 지켜보았는데요. 네. 저희가 대국 현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세 명의 선수가 이 대국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돌을 거두고 자리를 떴고요. 신진서 선수와 추니춘 선수의 주장전도 끝이 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진서 선수가 흑 불계승을 거두었네요. 네.
시종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중에는 좀 무난하게 좀 꼴이 난 모습입니다. 네. 자, 수벌 황저우와 상하이 청일, 신진서 선수와 천이춘 선수의 주장전 약간 위인데요. 이 상대팀인 천이춘 선수 지금 현재 랭킹은 186위의 자리에 있고 이번 8라운드 오더에 이름을 올린 선수가 또 랴오싱언, 차오샤오 양 선수, 청재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네 선수 중에서 가장 랭킹이 높았던 선수는 랴오싱언 선수였었는데요. 천이춘 선수를 등판시켰습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뭐 알 수 없겠죠. 근데 전략적인 선택이 조금 예상되네요. 네. 신진서 구단은 사실 지금 모든 기사들이 좀 두려워하는 상대라서 네. 뭐 팀으로 봤을 때도 그 라오싱원 선수가 랭킹이 가장 높고요. 네. 나연 선수가 없다면 주장전에 등판을 할 만한 선수죠. 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같은 팀의 차오 샤오양 선수가 지금 6승 1패를 하기 때문에 팀 내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봐서도 지금 다승 1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선수가 주장으로 나왔어도 뭐 전혀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그 다른 판에 집중을 하기 위한 네. 그런 뜻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신진서 선수는 확실한 1승 카드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전략적인 오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팀이 워낙 지금 또 전력이 좋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이 나온 팀은 그 뒤에 렌샤오, 셰커, 리친청이 버티고 있어서 네. 사실은 뭐 전략적인 선택을 해도 전체 팀 승부에서 이길 가능성은 제가 생각엔 조금 희박하긴 합니다. 그래도 최선의 뭐 오더를 낸 것 같고요. 민생 베이징과 장수의 대결도 약간 좀 이런 전략적인 측면이 나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커제와 황신의 주장전이었는데 이 장수에는 미위팅 선수, 자오천이 선수 등 또 강한 선수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황신 선수, 이 랭킹 83위 자리에 있는 선수가 주장전에 등판을 했다는 것은 이것도 좀 작전이라고 봐야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 왕신 선수는 뭐 이름이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는 선수이긴 한데 장수 팀에 워낙 에이스급 선수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커제 구단은 박종환 구단, 신진서 구단은 지금 모든 팀들 기사들이 다 피하에 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딱 내용 보면 느낌 오니까요. 네. 자, 신진서, 박정환, 커제 선수는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퉁멍청 선수가 좀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좌변에서 수순이 조금 더 진행되었었고 지금 백이 그 부분을 또 경계를 막아가면서 좀 더 이상의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네, 백의 주위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흙이 뭐 많이 진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바둑은 퉁멍청 팔단이 초반을 지나서 중반 넘어가는 이 운영에서 완전히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의 두텀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서는 이 둘곳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바둑을 이기기가 매우 어려워진 거죠. 자, 끝내기를 하면서 마무리 수순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박주환 구단이 중앙집 경계선이 딱 그어지고 나서는 뭐 그렇게까지 바둑을 어렵게 두고 있지 않죠. 네. 쉽게 두면서
예, 두텁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아 선수는 1라운드서부터 오늘 8라운드까지 전경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치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얼굴이 좋은데요. 조금 피곤한 날도 있어 보였는데, 네. 예,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네. 그것이 내용으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예. 신진서 선수는 6라운드에 휴식을 취했고요. 한번 결장을 하고 8라운드까지 출전을 해서 5승 1패 성적 올리고 있습니다. 신진서보다는 어제 패배가 좀 아쉬웠는데 네. 그 한 번 쉰 것이 약간은 조금 그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또 신진서 선수가 대국을 끝마치고 바로 또 국가대표실로 와서 네. 인공지능을 통해서 복귀를 하면서 연구를 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네. 워낙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좀 몰아쳐야 되는데 네. 한 번 쉰 것이 오히려 신진서 구단한테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내용은 평소에 신진서 구단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워낙 기량이 센 선수인데 뭐 항상 잘 줄 수 있나요? 예, 네. 사람인데요. 예, 가끔 뭐 한 판씩.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네. 뭐 항상 잘 두면 기계죠. 그렇죠.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이 지금 박정호 선수가 지금 거의 기계 같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갑조리그 용병으로 참가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 인터넷 대국으로 전반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두어지는 장소는 한국기원에서 가깝게 위치한 한국여성연맹실입니다. 네.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어제 신진서 선수가 패하고 바로 또 한국기원으로 와서 국가대표실에서 또 복귀를 하는 모습. 또 그 뒤로 바로 또 김지석 선수가 들어와서 또 뭐 복귀를 하고. 대구 끝나면 네. 기사들이 와요. 네. 뭐 신민주 구단도 뭐 대구 끝난 다음에 왔고요. 네. 나영 구단도 그렇고 옵니다. 와서 이제 국가대표실에서 이제 오늘의 바둑을 좀 검토해보고, 네. 그러고 이제 집에 귀가를 하죠. 피곤할 텐데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국가대표실부터 들려서 복귀를 하고 가는군요. 일단은 바둑이 매우 좀 궁금하니까요. 네. 집에는 들렸다 가야 되죠. 예, 국가대표실이 이제 선수들한테는 예, 집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네. 뭐 승패와 상관없이 이제 궁금한 것을 이제 그 AI로 좀 연구하고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야 좀 개운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패배한 직후에 또 연구는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본인이 패배한 것에 대한 연구는 좀 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바둑이 됐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네. 조금 마음이 그래도 좀 풀리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은 바둑 이기면 기분 좋아서 신이 나서 집에 빨리 갈 것 같은데 역시 바둑 기사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인공지능 없었을 때는 바둑 이기면 복귀하고 지면 그냥 집에 갔어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진 바둑은 아예 보기가 싫어가지고 네. 보는 것 자체가 좀 괴로울 것 같아요. 네, 근데 했어야죠. 예, 그거 이제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요즘은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선수들이 바로바로 좀 인공지능의 피드백을 구하면서 잘못된 부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 지금 6승 1패 하고 있는데 이제 거둔 3승이 이제 중국이 자랑하는 98년생 세계대회 우승자 트리오한테 거둔 승리예요. 구주아오부터 시작해서 양딩신, 셰오라오 이 선수들한테 승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굉장히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네. 더 값진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이 농심배 세계 대회를 끝마치고 나서도 거의 바로 갑조리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갑조리그 지금 선수들도 면면이 화려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세계 대회 결승전 같은 대국을 펼치고 있어요. 네, 뭐 박정환 구단 계속 주장전 나오니까요. 네. 뭐 한 판 한 판 강자들을 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이번 8라운드가 끝이 나면 박정환 선수도 좀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박정환 구단이 시합을 들어갈 만한 게 예, 당분간은 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국 대표로서 이 농심배 세계대회 일정을 소화를 했고 또 갑조리그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전에 등판을 하면서 이 청소팀의 주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계속해서 좀 어깨가 무거웠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박정환 구단 팀에는 당이페이 구단하고 레오리아노 선수가 있는데 당이페이 선수가 5승 2패로 올해 괜찮습니다. 네. 네, 이바둑은 뭐 계속 수수가 두어지고 있지만 덤을 내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어려운 형세고 네. 아까 그 중간에 형세 판단을 했을 때는 백이 이제 반면으로도 약간 우세한 느낌이었는데요. 지금도 한번 보시죠. (25) 집 정도 났고요. 네, 한 77집 정도의 흑의 확정가입니다. 네, 지금도 반면으로 백이 좋아요. 자, 계속해서 그 차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기회를 내어주지 않고 있고요. 두터운 데가 많아서 네. 지금도 뭔가 한 30여 수 전에 개가했을 때보다는 약간 추격이 된 느낌이긴 한데 뭐 지금도 사실 반면 승부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고 예, 네. 반면으로 예, 정말 극미한 형세이거나 백이 약간 두터운 느낌입니다. 네. 자, 언제나 무결점의 바둑을 보여주는 박정환 선수는 이 감상하는 저희를 참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은 뭐 거의 박정환 구단의 승리가 예, 유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역전할 만한 네, 곳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네. 두터워서. 네. 뭐 어느 정도 흙이 좀 추격을 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예. 네.
끝내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반면으로도 백이 여유로운 상황. 거의 승부에는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박정환 선수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저희는 강동윤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